이번에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모멘텀을 찾아서 종목의 또 모멘텀을 찾아서 가는 시간이죠. 하우투 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는 또 금요일이죠. 다음 주 시장에 주목하시는 이슈, 이벤트 어떤 겁니까? 네, 역시 다음 주에도 여러 글로벌 이벤트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국 쪽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5월 9일날 개최되는 이 금통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지금 전 세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단 한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 좀 실망을 줬습니다만은 일단 다음 주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오늘 일단 모멘텀 투자 이슈는 다음 주 한국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최근에 3차 양적 완화 매달 850억 달러씩 풀고 있는데요. 이러한 3차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과 또 ECB에서는 금리를 또 인하하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돈을 풀면서 또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돕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열리는 5월 9일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조심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막상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걸로 예상되고요. 또 금리가 혹시나 동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음번에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다음 주를 대비해서 본다면 일단 금통위가 예정돼 있다는 부분에서 금융주들이나 또는 금융 비용이 좀 높은 회사들, 부채가 많은 업체들, 그다음 또 자동차들이 최근에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때문에 상당히 힘든 환경인데요. 일단 금리나 기대 자체가 자동차주 쪽으로도 좀 관심을 좀 모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푸는 양적 완화 기조에 있습니다. ECB가 금리를 내렸고 다음 주에 우리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까요? 예, 허를 찌른다는 측면에서는 내릴 수 있어도 그렇게 또 지금까지 하는과 이 정부의 입장을 보면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금리 인하도 염두에 두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좀 수혜주, 관심주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오늘 관심주로는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화신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과연 인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5대5 정도의 시장이 컨센서스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지금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뜯어보면 금리를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 주 금통위의 이벤트, 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은 현재로서 5대5 정도의 확률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금리 인하가 이제 대세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다음 주에 초반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붙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그 기대감만으로도 이 관련주들이 주 초반에 상대 강세를 좀 이끌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이 금융주나 이 부채가 많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수혜를 보는데요. 최근에 엔화 대비 상대적인 원화 강세로 눌려있는 이 자동차 산업에 좀 더 도움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3위만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시장 대비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금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붙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엔화 약세 때문에 자동차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엔저의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이 결국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엔저 우려가 너무 가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와 함께 최근에 가파르게 수급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이 자동차 완성차나 이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성차 내에서는 역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관심을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부품주 내에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호 하이텍을 연초부터 꾸준하게 소개를 드려왔었는데요. 이미 1월 달에 만 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4개월 만에 15,000원을 넘었다라는 분들 때문에 하나의 성호 하이텍의 대안주로 오늘 화신이라는 회사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화신 같은 경우도 현대차그룹과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제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차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과거 2000년대 중반에는 연간 한 1조 5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냈던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구조조정 효과도 있고요. 또 증설 효과로 인해서
지금 최근 2년 연속해서 연간 8조 원 이상의 지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엔저 우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연간 순이익이 약 한 7조 원에서 한 10조 원 정도는 한 3, 4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과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한 이런 화신과 같은 부품주들도 충분히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중국 3공장이나 브라질 공장의 어떤 물량 대응을 위해서 이미 작년에 두 번째 시설 투자기를 거친 상황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던 현대차 중국 3공장이 지금 가동 3개월 만에 가동률이 100%를 올라섰다는 점이나 또 브라질 공장의 경우는 아직 가동 초기이긴 합니다만은 화신이 현대차 캐파의 2배인 한 30만 대 물량을 선투자했다는 걸 감안해보면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 쪽에서 결국 현대차 기아차 다시 한번 증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투자 효과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 해수기에 이제 본격 진입한다는 것. 그동안에는 돈 벌었던 거를 이제 공장 증설하느라고 돈을 좀 많이 써서 매출 대비 이익이 좀 크게 늘지 않은 한 2년을 보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지금 이제 투자 해수기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르게 저평가 국면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 국제 회계 기준 IFRS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 쪽 실적이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외형 부강 모멘텀도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최근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전략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신의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주가 추이를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22,7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최근에 주가 빠져서 지금 만원대 부근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준비된 화면이 이제 거물 차트인데요. 거물 차트가 이제 역배열에 있다가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 있는 상태고요. 정배열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하고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4, 4분기부터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12,450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4,3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연간 매출이 한 1조 6천억 정도 내는 회사고요. 순이익이 과거에 한 연간 한 7, 800을 내다가 최근 2년 동안에 공장 증설하느라고 순이익이 한 250에 300억 정도 줄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투자 해수기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예상 매출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한 6, 700억 정도는 넘길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놓고 봐도 지금 한 1.2배 정도 수준이고요.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올해 예를 들어서 한 700억만 벌어도 버는 거 대비 10배면 7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 4,300억이라면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나 수익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나 최소 좀 안정적으로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주는 화신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착 박사의 모멘텀 투자였습니다. 김문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